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덕전자 방송 한번 드릴 거고요. 코드 번호는 353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2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대덕전자 오늘 지금 또 16,000원까지 좀 빠졌는데, 여러분, 요게 저는 사실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장이 지금 좀 바닥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코스닥도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피도 거의 한 7개월 만에 3000포인트 아래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때 제가 봤을 때 대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이때는 이제 장대 음봉으로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요때 이제 만약에 꼬리가 아래 꼬리로 좀 길게 달고 떨어지면은 다음날 좀 이렇게 다시 반등을 장이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유로 인해서 지금 121선 딱 걸쳐 있는데, 오늘 만약에 121선 지지해주고 마감을 하게 되면은 요거 사실 종가 때 좀 추가 매수해서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평단가 좀 낮춰도 된다. 요 같은 경우 떨어질 때 오히려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올라갔을 때 거래량 터져준 이후에 거래량이 바닥이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요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아래서 물량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좀 물량 매집을 했죠. 그래서 대덕전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FCBGA가 있죠. FCBGA가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이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증축 공사가 이제 12월 달 두 달 뒤에 이제 700억 원 또 증설 투자한 게 이제 끝나죠. 완공되면서 이제 끝나요. 그래서 지금 FCBGA 계속 그 고객사 확보를 하고 있고, 거의 지금 공장이 풀가동 수준으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3분기, 4분기는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전에 이 부분을 볼게요. 일주일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인쇄회로기판 전문기업 심택도 이제 그 경쟁사죠. 대덕전자랑 같은 PCB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돼요. 반도체 기판 업계가 초황을 맞고 있다. 연간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증설을 위한 시설 투자를 1년에 두 차례 해야 할 정도다. 여기 대덕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수주 속도가 제품 출하 속도보다 빨라서 제품을 출하해도 수주 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덕전자 보시면은 지난해 7월 900억 원 FCBGA, 그리고 올해 3월에 700억 원 등 최근 1년여간 두 차례에 걸쳐서 1,60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대덕전자 대표는 2024년까지 신규 제품으로만 연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하였다. FCBGA로만 연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PCB 심택하고 대덕전자가 하는 건 인쇄회로 기판은 메모리예요. 메모리는 세계 점유율이 35%인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5%로 세계 시장 점유율 반도체 기판 중에 가장 높은 그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수주 자체도 시장성이 굉장히 더 크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FCBJ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기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메모리도 지금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고, 여기다 비메모리도 추가 투자해서 비메모리도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기판 업계 호황은 5세대, 그 5G죠.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5G 관련해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 5G도 대덕전자랑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PCB 인쇄 회로기판도 대덕전자에서 양산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덕전자 지금 16,100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집하시면은 더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제가 저번에도 대덕전자 거의 1년가량 방송을 드렸는데,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박앤세일이다. 박앤세일이다 생각하시고 매집하면 된다. 대덕전자 충분히 18,000원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6,000원인데 지금 지지선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1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5,000원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보유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제 16,000원이 121선이기 때문에 이 16,000원 부근 아래로 빠지면은 15,000원 전까지는 그냥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계속 고점에 18,000원 위에서 매집하셨던 분들도 사실 18,000원, 19,000원, 2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서 내가 평단가를 어느 정도 좀 낮춰야겠다, 이런 좀 대응 방법을 생각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A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 매도가 굉장히 강했죠. 요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량도 어느 정도 털어내고, 그리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리 잡는 위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캔들 자체가 떨어지면서 팽이 차트나 십자 차트 또는 대기 매수세가 센 아래 꼬리가 긴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래서 세력이 물량 소화를 계속 해내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좀 빠를 거예요. 보시기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대덕전자 우리 그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덕전자 보시면은 일단은 납품 회사가 굉장히 그 대기업 회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지금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는 거의 40년 동안 거래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스카이웍스, 파트론, 이렇게 대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고요. 수출 물량 그리고 내수 물량보다는 확실히 수출 물량이 더 많고, 수출 물량 중에서도 인쇄 회로기판이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데, 제가 봤을 땐 나중에 매출액이 이 PCB보다 FCBJ가 더 많이 그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FCBJ가 수요량이 굉장히 좋고 기술력이 굉장히 하이엔드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일본에 이제 2개 업체 경쟁사가 있고 총 10군데 정도, 세계적으로 이제 10개 기업 정도가 좀 경쟁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중간에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기판을 대덕전자가 이제 성공해내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지금 가동률 자체도 90%예요. 90%면은 거의 가동률이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가동. 지금 보시면 인쇄로기판 같은 경우에도 1기, 당반기 보시면은 1기보다 거의 3분의 2를 지금 달성을 했죠. 그래서 요거 생산 실적도 굉장히 높게 잡혔다. 저는 요번 3, 4분기 때 가면은 이 한 2배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거의 풀가동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구리 가격도 인상이 됐어요. 구리 가격. 결국에는 반도체 기판에 구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구리 가격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한 달 동안 구리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 대덕전자가 고객사한테 이거를 전가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스닥이 2.1%까지 좀 하락했고요. 국채금리 인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어떠한 그런 뭔가 불확실성이 공존하면서 나스닥이 빠지면서 저희 장도 좀 많이 빠진 거라고 좀 해석이 돼요. 어쨌든 구리 가격이 인상이 되면 고객사한테 전가를 하게 되면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대덕전자가 원재료 값을 더 매출액의 비중을 더 많이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고객사한테 좀 전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16,000원 부근 아래로 빠지면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추가 매집하시면은 얘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15,000원 전까지 빠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계속 모아가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8,000원 그대로 다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대덕전자 제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에요. 인적 분할했는데 부채 비율도 굉장히 적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자본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대덕전자 지속적으로 방송 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